자, 우선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많은지, 하고 싶은 게 없다든지. 이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하고 싶은 게 없는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게 많은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이야기가 좀 전개가 되고는 하는데, 자, 오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고 싶은 게 많으신 분들이 모였을까요? 하고 싶은 게 없는 분들이 좀 모였을까요?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은 하고 싶은 게 없는 친구들은 오늘 많이 모이지 않았나 봐요. 그럼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얘기를 좀 진행해 봐도 될까요? 어쩌면 하고 싶은 게 많은 친구들의 경우에서는 이것들이 좀 정리가 안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게 내가 가는 방향이랑 맞는지 매칭에 대한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그러신가요? 우리 친구들은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라기보다는 많은 친구들이 모였다는 거 제가 좀 확인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고 싶은 게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하고 싶은 게 많아 혹은 하고 싶은 게 없어. 지금 표시는 안 했지만 이런 친구들이 처음 진로라고 하는 걸 고민하게 되면 뭐 하지? 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직업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업. 직업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들 어릴 때 여러분들의 꿈이 뭔가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요, 대통령이요, 뭐 과학자요 이렇게 하는 직업이 생각이 나죠. 근데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전공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서는 어떤 직업명이 명확한 어떤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직무라고 하는 표현, 어떤 해당 담당 직무자 라고 하는 표현들로 많이 쓰게 될 것인데요. 이 뭐하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업 중심이 아닌 명칭으로 하는 명사 중심의 직업이 아닌 하는 일을 통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 가지고 뭐 하지? 라고 했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단계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온 질문들이 또 이런 것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디로 가지? 여기서의 어디는 기업명이겠죠. 기업 뭐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느 기업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요. 어떤 이유로 가고 싶어서요.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자, 근데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기업명으로 탐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IT 산업에, IT 서비스 산업에 많이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로 가고 싶어요, 뭐 카카오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하는 사업 분야들이 사실 다양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로 가는 어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빅데이터 관련된 것들로 가고 싶어 하면 또 다른 네이버가 아닌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검색 포털 같은 경우로 가겠다고 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안에 있어서의 내가 엔지니어로서 다른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또 그걸 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전공으로 선배들은 어디로 가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취준업 지원처로 오거나 취업부서로 이제 저희 쪽으로 오기도 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나름의 어떤 목표성이나 직무에 대해서 방향성이 있을 때는 그 정보들이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한계를 또 경험하죠. 선배들이 보면 다양한 데로 갔거든요. 어떤 기업에 특정적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갔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A라는 전공과 B라는 전공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얘기하자면 앞서 말한 것처럼 한 기업에는 하나의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닌 경우처럼 하나의 일로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진로를 고민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처음에 어디로 가지, 뭐 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이 시작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로라고 하는 걸 고민할 때는 시작도 끝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끝을 의미할 때 그 끝도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처음은 뭘 잘하지부터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는지 단적인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배가 어디 기업을 갔어. 그것도 우리 전공에서는 주로 많이 가는 어떤 기업이야. 그러면 그 기업명을 간다? 그러면 내가 그 기업 간다라고 하는 게 보장되지 않죠. 그때 당시에도 그 선배와 같은 동기분들 같은 경우는 다 그 회사를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 회사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떨어진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저 선배가 갔던 이유, 저 선배가 입사한 이유가 더 중요하겠죠. 그 이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그 선배가 어떤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뭘 잘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금 고민하는 게 시작점이라는 거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뭘 잘하지? 라고 하면 조금 막연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강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저도 서칭해서 얻은 이미지인데요. 강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되는 뭐 색깔의 차이들만 보더라도 다양한 친구들이 다양한 어떤 강점들을 가지고 있구나. 나도 저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뭔 소리냐면 내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협력적인 사람이야. 우리 팀플레이, 팀워크에 대한 어떤 질문들은 4학년 친구들이라고 하면 자기소개서 문항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체크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서 나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 스스로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이제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것들을 다른 사람도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경험이 누적되어 있어야 해요. 누적이라는 표현도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 열정적인 사람이야. 도전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의 열정을 발휘했던 경험 혹은 도전을 발휘했던 경험이 딱 한 번 있어.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도전적인 사람이라 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 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도전적인 사람이 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는데 나는 그래도 그거 한 번 가지고 할까 싶은데 그 한 번마저도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 이 지원자가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인지를 사실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가 잘하는 것들이 체크하셨다고 하면 그 체크한 부분들에 있어서 누적된 증명된 경험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 자, 그 경험들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해나가면서 그 강점이 조금 더 세밀해질 수 있고 혹은 그 과정 안에서 다른 강점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자신 있게 체크하신 친구들 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도 같기도 하고 제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어떤 그 것들을 좀 따라가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생애 곡선 같은 것들을 한번 추적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많은 진로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에서 많이 권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예전에서부터 지금에까지 계속 있었던 일화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그 일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단순하게 나는 수능을 망쳤어 라고 하는 걸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왜 망쳤었는지에 대한 예를 들면 시간 관리가 안 됐다든지 막판 긴장감이 높았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성향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과정적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건 정리 말고. 친구랑 싸웠어, 뭐 했어, 군대였어, 뭐 이런 사건 말고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내 어떤 뭐 전후 상황의 어떤 상태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즐거웠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구나, 혹은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정리가 될 수 있죠. 워크숍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공유해 보면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방법들도 많이 하죠. 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 사실 검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맹신할 도구는 아닙니다. 검사는 사실 이렇게 진로 탐색을 위한 검사는 진단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탐색을 위한 검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진단하지도 않거니와 우리는 이제 탐색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치들을 이건 나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혹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나 진짜 아닌데? 라고 부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탐색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나가냐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검사 자체는 모여도 상관없으세요. 통상 학생들은 MBTI와 같은 어떤 공신력 있는 검사들, 근데 이게 무료 버전으로 인터넷에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검사 자체의 종류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리포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예요. 이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지금 화면의 배경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그 재미삼아는 그 검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과값이라고 하는 거, 결과에 대한 어떤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런 거 말고 공신력 있는 검사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어떤 검사를 하더라도 그 리포트에 나온 것들을 펜을 들고 공감되는 것들부터 그어 나갑니다. 그냥 검사 결과만 보고 맞아 나 진짜 이런데 이라고 끝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서 말했던 그 강점에 대한 키워드 보셨죠? 그 강점 키워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체크를 먼저 해나가십니다. 아 그래 이렇지 나 그렇지 맞아 응? 자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앞서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동그라미 하시고 이걸 증명할 만한 경험이 뭐가 있지? 내가 꼼꼼하고 체계적이야. 난 그런 경험이 뭐가 있지? 라고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색깔 펜을 들고 공감되지 않는 것들을 그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 나 이건 아닌데? 아, 이 정도쯤은 아닌데?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그 반대의 어떤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아, 나 그렇게 뭔가 뭐 비전이나 이런 어떤 것들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난 구체적인 것들을 좋아하나? 구체적인 걸 좋아해서 뭔가를 해봤던 일.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어떤 검사에도 상관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나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검사의 결과를 활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특정 지어서 진단할 필요 없으시고 탐색의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발견하신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경험들이 얼마만큼 누적되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해봤어. 없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도 시작할 거고 혹은 액션 플랜도 나올 수 있죠.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뭔가 팀워크에 능한 사람이다 혹은 의사소통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경험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발휘해 볼 수 있을까를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떤 대인관계, 어떤 뭐 의사소통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 글로벌 역량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내가 어떤 대외 활동이나 혹은 교환 학생이랑 이런 것처럼 해외에 꼭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글로벌 역량을 발휘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글로벌 역량을 어떻게 이제 재정의 하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근데 그 글로벌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쩌면 둘러보면 우리 학교도 유학생들이 많죠. 유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아는 뭐 아름아름 그런 유학생들 친구들을 소개받아도 좋은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본인의 강점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강점을 내가 갖추고 있을 때 그 강점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으로 가야 될지 이런 판단도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들도 찾아보고도 했었는데요. 20대들이 이렇게 막 수다 떠는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친구들한테도 많이 들어본 얘기기도 했었는데 그중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은 다 지원해야죠. 제 특성이 뭐가 중요한가요? 그냥 다 지원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케이스들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훨씬 더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그에 따른 경험들이 일관성 있게 갔을 테니까 오히려 전자에서 말했던 무작위 지원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는요. 오히려 내가 어떤 그 회사의 그 일이나 그 사업에 관심도 없는데 그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자괴감이 올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일부 합격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합격한 사람들이 있지만 기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진로를 고민한다 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부터? 자기 이해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취업 준비 혹은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해나갈 때 세 가지 분석을 하거든요. 자기 분석, 직무 분석, 기업 산업 분석 이렇게 해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 자기 분석이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를 쫓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건 시작은 자기애로 시작해야 된다. 뭔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자기 이해부터 시작해야 된다.